작년에 삼성전자 5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1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는 아수라장이었죠. 작년에 왜 안 샀을까? 자기 자신을 욕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13만원대.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미 2배나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작년과 완전히 같은 판단입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노무라, 모건스탠리, KB증권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나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번 돈 사신 조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이익은 얼마냐? 100조 원이에요. 이익이 2배 반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너무 과장 아니야? 증권사들이 또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서버용 디램은 60%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은 없고 사려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작년에 못 사신 분들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말 작년에도 똑같이 들렸어요. 또 이러다가 내년에 같은 자리에서 통곡하실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전문가들이 올해를 대박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에요. 작년 하반기 기억하시죠?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400원 넘어가더니 급기야 1,480원까지 갔거든요. 뉴스마다 난리였어요.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원화 가치 폭락? 온통 이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웠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1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보니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77달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12만원으로 올랐는데 환율이 1,400원이 돼버렸거든요. 계산해보면 달러로는 고작 85달러 정도예요. 주가는 20%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실제 수익은 고작 10%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1,430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를 찾고 있죠.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환율 투기 용납 안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의 변곡점을 1,440원으로 봅니다. 여기가 깨지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선이 지금 깨졌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거기다 환율까지 내려가면 달러로 환전했을 때 수익이 2배로 뛰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실제로 벌써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최근 4거래일간 외국인이 얼마를 샀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만 1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1,000만 주를 산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샀는지 아십니까? 25조 원을 샀어요. 그런데 대부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때 외국인 지분율이 49.5%에서 52.5%로 올라갔거든요. 3% 늘린 건데 삼성전자 1%가 4조에서 5조 원이니까 15조 원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팔았어요.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환율 때문에요. 이제 환율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기 시작한 거죠.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환율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봅니다. 환율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간다는 추세적 확인이 되면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줄줄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CT는 5,500을 불렀어요. 지금 4,000 초반인데 5,500이면 30% 이상 더 오른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환율 안정에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기업 이익도 늘고 환율까지 안정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삼성전자가 폭발하는가? 반도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있죠? D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오르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서버용 D램이 60% 폭등했습니다. 반년 만에요. 일반 D램도 40% 올랐고요. 그게 뭐 대수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반도체 팔아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60%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이 뭐라고 한지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올해 100조 원을 번다는 거예요. 작년에 48조 벌었는데 올해는 100조입니다. 2배 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에이, 그게 가능해? 증권사가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뭡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난달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깜짝 어닉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업부에서 이익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분기도 그 다음 분기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단순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챗GPT 쓰시죠? 그거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예요. 올해만 3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 사는데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안 따라가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작년 11월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뒤, 3년 뒤, 5년 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얼마나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증설을 하고 싶은데 겁이 나는 겁니다. 잘못 판단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꺾이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물량이 부족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HBM 물량을 벌써 완판했습니다. 다 팔아버렸어요. HBM이 뭐냐고요?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예요. 엔비디아가 이걸 사서 그래픽카드에 넣거든요. 완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 오를 거라는 겁니다. D램 가격이 8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8달러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7달러 수준에서만 버텨줘도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이 더 안 올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만 유지돼도 삼성전자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중국의 추격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창신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이 회사가 60조 원 규모로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섭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한다. 삼성전자 위험하다. 이런 소리 나올 법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코웃음 칩니다. 왜요? 기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레거시 D램은 1년 이상 뒤처져 있고 HBM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4년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중국 추격은 실패하고 삼성전자가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럼 SK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반도체 회사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가 훨씬 강했어요. HBM 시장을 싹쓸이 했거든요. 엔비디아한테 95%를 납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가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작년 초 3만 원이었던 주가가 60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2026년 가장 흥미로운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냐고요? 삼성전자가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AB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예요.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했는데 HBM사에서는 삼성전자가 따라잡았습니다.
증권가 보도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엔비디아한테 유상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상 샘플이 뭐냐고요? 정식 계약 직전 단계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한때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사가 비등비등하게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쓰고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D램을 탑재한다는 거예요. 기술로 앞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매출의 40%가 엔비디아한테서 나와요.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하이닉스도 같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투자하려면 엔비디아 주가를 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엔비디아가 올라야 하이닉스가 오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달라요. 일반 D램도 팔고 낸드도 팔고 파운드리도 하고 휴대폰도 팔아요. 엔비디아 하나한테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일반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서버용 D램이 60% 올랐다고 했죠. 이게 다 삼성전자 이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 부담도 적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70만 원대입니다. 작년에 이미 5배 올랐거든요. 더 오르려면 80만 원, 90만 원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13만 원이에요. 15만 원, 17만 원 가는 게 훨씬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재료와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개 중 하나만 사야 한다면 삼성전자를 선택하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에는 숨겨진 카드가 있어요. 엑시노스 들어보셨죠? 삼성이 만드는 휴대폰 칩이에요. 그동안 발열 문제로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퀄컴 칩을 사서 썼어요. 1년에 8조 원을 퀄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갤럭시 S6이 나오는데 여기에 엑시노스를 단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조 원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8조 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6만 원, 17만 원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파운드리 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로 12조밖에 못 벌었어요. 매출은 120조인데 이익이 12조밖에 안 됐습니다. 왜요?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10조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테슬라, 퀄컴, AMD한테 수주 땄습니다. 2028년부터 테슬라한테 20조 원어치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차이도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전체 코스피의 15%를 차지합니다. 하이닉스는 10%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만 원 오르면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피 5,500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하이닉스만으로는 안 돼요. 작년에 하이닉스 사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올해는 삼성전자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반도체 말고 다른 건 뭐가 좋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 기억하시죠? 조방원이라고 난리였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세 개가 황금 조합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주가가 엄청 올랐고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자력을 빼고 전력 인프라를 넣으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요. 왜 원자력이 빠지냐고요? 정부에서 원전 짓는다고 난리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원전 다시 짓겠다고 했어요. 체코 수주도 따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 넘게 걸립니다. 부지 선정하고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건설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지 실적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실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인프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당장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왜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한 개 데이터 센터가 중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고 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를 보내는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변압기, 배전반, 송전 설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전력 인프라는 올해 막대한 수주와 실적이 가시화되는 실적 섹터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아니라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 보십시오. 벌써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어요.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 조선소들 보십시오. 2028년까지 도크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배 만들 자리가 없어요. 풀부키 된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오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익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선별 수주를 통한 이익 극대화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싼 배는 안 만든다는 겁니다. 돈 되는 배만 골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을 확 내려서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온다는 게 있어요. 엔진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요. 이건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배는 만들어도 엔진은 못 만듭니다. 결국 한국 거 사야 돼요. 조선주 자체보다 엔진 관련 종목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회사들이 엔진을 만들어요. 방산은 어떻습니까? 방산도 좋긴 한데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협상에 들어갔어요. 만약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산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한국 방산이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숨겨진 기회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돈 버는 곳은 따로 있어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랑 기계를 파는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 사도 되지만 탄력적 측면에서 보면 소부장의 투자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변동성이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소부장은 20%, 30% 오릅니다. 그럼 아무 소부장이나 사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어디서 버는지 봐야 돼요. 올해 삼성전자가 100조 원 번다고 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입니다. 엑시노스하고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에요. 테슬라,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이 설계만 하고 삼성전자한테 제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을 씁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엄청나게 미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어요. 일반 디램 만드는 장비하고 다른 겁니다. 엑시노스와 관련된 소부장을 사든가 첨단 공정 관련 소부장을 사든가 해야 해요. 잘못된 소부장에 투자하면 안 가거든요. 한미 반도체, 고영 같은 소부장 기업들이 강력한 낙수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주도 봐야 해요. 지금까지 반도체만 얘기했죠? 그런데 올해 진짜 대박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주예요. 가치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공장 있고 건물 있고 꾸준히 물건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에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금융, 조선, 유통 이런 회사들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역성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분기는 0.6% 성장했습니다. 3분기는 1.8%, 4분기는 2% 예상이에요. 뭔가 보이시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좋아지는 트렌드로 가게 되면 연속해서 그 경향성이 유지됩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실물 경기는 나중에 따라온다는 것도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저점을 찍으면 10개월 뒤에 경기가 저점을 찍습니다. 주식시장 저점이 언제였어요? 작년 4월이었습니다. 거기서 10개월 뒤면 올해 2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경기가 바닥 찍고 3월부터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치주는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요.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포스코 그룹하고 효성 그룹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안 움직였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올라도 얘네들은 바닥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올해 한국 증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코스피 5,500을 외치고 삼성전자 17만 원을 예측하고 있어요. 환율이 안정됐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삼성전자가 올해 100조 원을 번다는 겁니다. 가치주가 폭발하고 소부장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작년 초에 삼성전자 5만 원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 오르겠지 하신 분들 지금 통곡하고 계시죠? 1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